여러분, 지금 당장 미역국 끓이는 방법을 멈추세요. 오늘 이 영상을 보시기 전까지는 몰랐을 겁니다. 수십 년간 건강을 위해 드셨던 그 미역국이 잘못된 조리법 하나 때문에 오히려 암을 유발하는 물질을 만들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을요. 서울대학교 병원 연구팀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조리 방법 하나만 바꿔도 이 위험한 물질 생성을 99% 가까이 막을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수십 년간 드셨던 미역국을 진짜 건강식으로 바꾸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알려드릴 내용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지금 당장 멈춰야 할 미역국 조리법과 아주 간단한 해결책. 둘째, 미역이 우리 몸에서 하는 놀라운 역할 3가지. 셋째, 미역 효과를 2배로 높이는 최고의 궁합 재료들입니다. 아마 오늘 처음 들으시는 이야기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조금만 더 함께 해주세요. 먼저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미역국을 어떻게 끓이시나요? 냄비에 참기름을 두르고 미역을 볶으시죠. 어머니도 그렇게 하셨고 할머니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 세대가 당연하게 알고 있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방법이 문제일 수 있습니다. 참기름의 발연점은 약 170도입니다. 강한 불에 미역을 볶으면 냄비 온도가 순식간에 200도를 훌쩍 넘어갑니다. 바로 이 순간 벤조피렌이라는 물질이 생성됩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지정한 1급 발암 물질입니다. 더 무서운 것은 이 물질이 국물에는 녹아들지 않는다는 겁니다. 국물은 멀쩡한데 미역 건더기에 달라붙어서 드실 때 그대로 몸속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생일날 한번 드시는 미역국은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건강을 위해 일주일에 여러 번 드시는 분들이라면 장기적으로 쌓이는 양이 결코 가볍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해결법은 생각보다 아주 간단합니다. 3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기름 없이 물로 볶으세요. 불린 미역에 물 2~3숟가락만 넣고 2분 정도 살짝 데치듯 볶으시면 됩니다. 비린내도 충분히 잡히고 발암물질 걱정도 사라집니다. 두 번째, 기름을 꼭 쓰셔야 한다면 카놀라유와 참기름을 1:1로 섞어 쓰세요. 발연점이 높아져서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합니다. 참기름 향을 꼭 살리고 싶으신 분들 잘 들으세요. 미역을 물로 볶은 다음 완성된 국에 불을 끄고 나서 마지막에 참기름 한두 방울만 넣으세요. 향은 그대로 살면서 완전히 안전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이것 하나만 기억하세요. 참기름은 반드시 마지막에 넣으세요. 이 차이 하나가 온 가족의 건강을 지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미역국에 파를 꼭 넣으시는 분들 계시죠? 파의 유황 성분이 미역의 칼슘 흡수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뼈 건강을 위해 미역국을 드신다면 파는 빼시거나 줄이시는 게 좋습니다. 요오드가 걱정되시는 분들도 계시죠? 미역국 한 그릇의 요오드 함량이 하루 권장량의 4배가 넘기도 합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건강한 성인이라면 필요한 만큼만 쓰고 나머지는 소변으로 배출합니다. 일주일에 2~3그릇 정도라면 문제가 없습니다. 단, 갑상선 질환이 있으시거나 신장이 약하신 분들, 그리고 모유 수유 중인 산모분들은 반드시 담당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신 후에 드세요. 자, 이제 미역이 우리 몸에서 하는 놀라운 역할 3가지를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혈관 건강입니다. 60세 이상 어르신 10분 중 7분 가까이가 고혈압이나 이상지질 혈증을 갖고 계십니다. 미역을 만질 때 느끼시는 그 미끈미끈한 느낌 기억하시죠? 바로 알긴산이라는 성분입니다. 이 알긴산이 장 안으로 들어가면 나쁜 콜레스테롤 LDL과 중성지방을 끈끈하게 붙잡아서 혈관벽에 쌓이기 전에 몸 밖으로 내보냅니다. 마치 청소부가 혈관을 청소해 주는 것과 같습니다. 한국식품연구원 연구에서 해조류를 꾸준히 드신 분들에게서 나쁜 콜레스테롤이 최대 18% 감소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인지 아세요? 일부 고지혈증 약 한 알의 효과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약에 의존하지 않고 미역으로 이런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이 정말 놀랍지 않으세요? 두 번째는 뼈 건강입니다. 칼슘 하면 우유를 가장 먼저 떠올리시죠? 그런데 충격적인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생미역 100g에 칼슘 함량이 149mg인데 우유는 118mg입니다. 미역이 더 많습니다. 말린 미역은 무려 960mg나 됩니다. 시금치보다 25배, 우유보다 13배나 많습니다. 골다공증이 걱정되시는 여성분들, 뼈가 약해지기 시작하신 어르신들에게
미역은 반드시 챙겨 드셔야 할 식품입니다. 세 번째는 장 건강과 체중 관리입니다. 미역 100개의 열량이 고작 18kcal입니다. 밥 한 공기가 300kcal인 것과 비교하면 거의 없다시피 한 수준입니다. 그런데도 포만감이 상당합니다. 미역의 알긴산과 후코이단이 위에서 수십 배로 부풀어 오르기 때문입니다. 자연스럽게 식사량이 줄고 혈당도 천천히 올라갑니다. 변비로 고생하시는 분들에게도 미역의 식이섬유가 큰 도움이 됩니다. 자, 이제 핵심입니다. 미역의 효과를 2배로 높이는 최고의 궁합 재료들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황금 궁합은 표고버섯입니다. 미역에 칼슘이 많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칼슘이 제대로 흡수되려면 비타민 D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비타민 D가 없으면 아무리 칼슘을 많이 드셔도 그냥 빠져나가 버립니다. 그리고 표고버섯에 비타민 D가 아주 풍부합니다. 특히 햇볕에 말린 표고버섯은 비타민 D 함량이 훨씬 더 높습니다. 미역의 칼슘과 표고버섯의 비타민 D가 만나면 칼슘 흡수율이 크게 올라갑니다. 골다공증이 걱정되시는 분들 지금 당장 표고버섯 미역국을 드셔보세요. 거기다가 표고버섯에는 암세포 억제 효과가 연구된 렌티난, 면역력을 올려주는 베타글루칸,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에리타데닌까지 들어있습니다. 미역국 끓이실 때 표고버섯 2~3개만 넣으시면 됩니다. 말린 표고버섯을 쓰실 때 불린 물을 절대 버리지 마세요. 영양성분이 그 물에 다 녹아 있습니다. 국물로 함께 쓰시면 됩니다. 두 번째 황금 궁합은 두부입니다. 두부에 들어있는 사포닌이 미역의 요오드가 과해지는 것을 자연스럽게 막아줍니다. 균형을 맞춰주는 겁니다. 대두로 만든 흰 두부가 검은콩 두부보다 사포닌이 약 16% 더 많습니다. 그리고 두부의 레시틴이라는 성분은 뇌세포를 만드는 핵심 재료입니다. 기억력을 유지하고 치매를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당뇨가 있으신 분들에게도 두부 미역국은 최고입니다. 미역의 알긴산이 탄수화물 흡수를 천천히 만들고 두부의 단백질이 혈당을 안정시켜줍니다. 혈당 관리와 뇌 건강을 동시에 챙기는 완벽한 한 그릇입니다. 소고기 대신 넣을 수 있는 훌륭한 재료도 2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황태입니다. 황태 100개에 단백질이 무려 73g나 들어있습니다. 소고기는 20g, 닭가슴살은 23g입니다. 황태가 3배 이상 많습니다. 그러면서 가격은 소고기의 4분의 1도 안 됩니다. 60세 이후에는 매년 근육이 조금씩 줄어드는 근감소증이 걱정되실 겁니다. 황태 미역국을 꾸준히 드셔보세요. 씹기 불편하신 분들도 잘게 찢어서 넣으면 아주 부드럽게 드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홍합입니다. 홍합에는 철분, 비타민 B12, 타우린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특히 홍합 자체에서 천연 감칠맛이 우러나와서 소금을 거의 넣지 않아도 맛이 납니다. 고혈압 있으신 분들에게 이 특성이 정말 중요합니다. 따로 의식하지 않아도 저염식이 자연스럽게 됩니다. 홍합 미역국, 고혈압 있으신 분들에게는 최고의 선택입니다. 혈당이 걱정되시는 분들께 하나 더 추천드리겠습니다. 오이미 영냉국입니다. 미역의 혈당 지수가 16, 오이가 15입니다. 흰 쌀밥이 73, 식빵이 95인 것과 비교하면 얼마나 낮은지 바로 느껴지시죠? 당뇨 있으신 분들에게 여름철 최고의 메뉴입니다. 식초를 넣으면 혈당 억제 효과가 더 좋아지고 피로 회복에도 도움이 됩니다. 자,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참기름은 반드시 마지막에 불 끄고 넣으세요. 볶을 때 넣으면 발암물질이 생성될 수 있습니다. 둘째, 미역에는 뼈 건강, 혈관 건강, 장 건강에 탁월한 성분들이 들어 있습니다. 칼슘은 우유보다 많고 칼로리는 거의 없습니다. 셋째, 표고버섯을 함께 넣으면 칼슘 흡수율이 크게 높아집니다. 두부를 함께 넣으면 요오드 균형과 뇌 건강을 동시에 챙길 수 있습니다. 넷째, 소고기 대신 황태나 홍합을 넣어보세요. 단백질이 풍부하고 가격도 합리적이며 소화도 잘 됩니다. 여러분, 미역은 우리 조상들이 오랜 세월 지혜롭게 드셔온 식품입니다. 아이를 낳은 산모에게 미역국을 드리고 생일날 미역국을 먹는 데는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오늘 그 이유를 과학적으로도 확인했습니다. 이제 제대로 알고 제대로 드세요. 손주들과 오래오래 건강하게 지내시려면, 자식들에게 걱정을 끼치지 않으시려면 오늘부터 미역국 한 그릇에 작은 변화를 시작하세요.
참기름은 마지막에, 표고버섯은 반드시 함께. 이 두 가지만 기억하셔도 오늘부터 달라집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소중한 가족분들, 친구분들께도 꼭 공유해주세요. 댓글에 궁금하신 점 남겨주시면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지금부터는 미역에 대해 조금 더 알아두시면 좋을 내용들을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역귀라는 것을 아시나요? 미역의 뿌리 쪽에 가까운 두껍고 꼬들꼬들한 부분입니다. 마트나 시장에서 따로 팔기도 합니다. 사실 이 미역귀가 미역에서 영양이 가장 풍부한 부분입니다. 후코이단이라는 특별한 성분이 미역귀에 특히 많이 농축되어 있습니다. 후코이단은 면역력을 높이고 염증을 줄이며 암세포 억제 효과까지 연구에서 확인되고 있는 성분입니다. 미역국 끓이실 때 미역귀를 함께 넣으시거나 따로 볶음 반찬으로 만들어 드세요. 절대 버리지 마세요. 마른 미역 보관법도 알아두세요. 밀봉해서 서늘하고 건조한 곳에 보관하세요. 냉동 보관도 가능합니다. 불린 미역은 당일에 다 드시거나 냉장 보관해 이틀 안에 드세요. 마른 미역을 고르실 때는 색이 진한 녹색이나 검은빛이 도는 것을 고르세요. 색이 너무 밝거나 갈색이면 오래된 것입니다. 국산 미역, 특히 전남 완도산이 품질로 유명합니다. 계절별로 어떻게 드시면 좋은지도 알려드리겠습니다. 봄철에는 황사와 미세먼지가 심하죠. 미역의 알긴산이 몸속 중금속과 오염물질을 붙잡아 내보내줍니다. 봄 나들이 다녀오신 날 저녁 미역국 한 그릇이 천연 해독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여름에는 오이미 영냉국이 최고입니다. 입맛도 없고 더위에 지칠 때 시원한 냉국이 정말 효과적입니다. 가을과 겨울에는 황태 미역국이나 홍합 미역국을 드세요. 단백질을 충분히 채워야 하는 계절입니다. 표고버섯도 함께 넣으면 면역력까지 챙길 수 있습니다. 매일 먹어도 되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건강한 성인이라면 매일 드셔도 괜찮습니다. 다만 한 번에 너무 많은 양보다는 적당량을 자주 드시는 게 좋습니다. 미역국 한 그릇 혹은 미역 무침 한 접시 정도면 충분합니다. 오늘 미역국, 내일 미역 무침, 모레 오이 미역 냉국 이렇게 다양하게 드시면 질리지 않고 영양도 다채롭게 챙기실 수 있습니다. 생미역과 마른 미역 중 어느 게 더 좋은지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영양 성분은 거의 비슷합니다. 마른 미역이 칼슘 농도가 높아 보이지만 수분이 빠져 농축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생미역은 신선함이 장점이고 마른 미역은 보관이 쉽고 언제든 꺼내 쓸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는 마른 미역이 훨씬 편리합니다. 미역 무침도 훌륭한 건강 반찬입니다. 불린 미역을 소금물에 살짝 데친 후 간장, 식초, 다진 마늘로 양념하세요. 참기름은 마지막에 드레싱처럼 뿌리세요. 볶지 않으니 발암물질 걱정이 전혀 없습니다. 새콤한 식초가 혈당 억제 효과를 더해줍니다. 10분이면 만들 수 있는 완벽한 반찬입니다. 간장이나 된장은 너무 많이 넣지 마세요. 미역 자체에 나트륨이 약간 있습니다.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간을 최대한 약하게 하세요. 미역의 자연 감칠맛이 있어서 간을 약하게 해도 맛이 충분히 납니다. 자, 이제 치매 예방 이야기도 빠질 수 없겠죠. 미역이 직접 치매를 막는다고 확실히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미역이 치매의 주요 위험 요인들을 줄이는데 도움을 준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치매의 가장 큰 위험 요인이 무엇인지 아세요? 고혈압, 당뇨, 심혈관 질환, 비만입니다. 미역은 이 모든 위험 요인을 줄이는데 도움을 줍니다. 알긴산으로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혈압을 조절하며 식이섬유로 혈당을 안정시키고 체중을 관리합니다. 치매 위험 요인을 줄이면 치매 예방에도 의미 있는 도움이 되는 겁니다. 수면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미역에 마그네슘이 들어있는데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수면의 질이 떨어집니다. 마그네슘은 신경을 안정시키고 깊은 수면을 돕습니다. 저녁에 가볍게 미역국을 드시면 숙면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위 건강 이야기도 드리겠습니다. 한국인의 절반 이상이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위궤양과 위암을 유발하는 세균입니다. 미역의 후코이단이 이 균이 위벽에 달라붙는 것을 방해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꾸준히 미역을 드시는 것이 위암 예방에도 의미가 있는 이유입니다. 미세먼지가 심한 날, 미역이 특히 더 중요합니다. 미역의 알긴산은 체내에 들어온 중금속, 오염물질을 끈끈하게 붙잡아서 배출시킵니다. 천연 해독식품입니다. 도심에 사시는 분들, 실외 활동이 많으신 분들에게 미역 섭취가 특히 중요한 이유입니다.
빈혈이 있으신 분들께도 미역은 좋습니다. 미역에는 철분도 들어 있습니다. 빈혈로 항상 피곤하신 분들에게 홍합 미역국은 정말 효과적입니다. 홍합의 풍부한 철분과 미역의 철분이 합쳐지면 빈혈 개선에 큰 도움이 됩니다. 나이가 드시면서 영양제를 많이 드시는 분들이 계시죠? 하지만 자연식품에는 우리가 아직 다 알지 못하는 수많은 성분들이 서로 시너지를 이루며 작용합니다. 영양제는 그 일부만 흉내내는 것입니다. 제철 식품을 다양하게 드시는 것이 어떤 영양제보다 훨씬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미역, 표고버섯, 두부, 황태, 홍합, 이 식품들을 다양하게 드시면서 건강을 지키세요. 비싸지 않고 복잡하지 않으며 우리 일상에 이미 있는 식품들입니다. 혹시 미역을 잘 안 드시던 분들, 지금부터 일주일에 2번만 드셔보세요. 한 달 후에 달라진 몸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혈관이 맑아지고 소화가 편안해지고 체중도 자연스럽게 조절되는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미역국 한 그릇을 드실 때마다 이것을 떠올리세요. 지금 나는 혈관을 청소하고 있다. 지금 나는 뼈를 튼튼하게 만들고 있다. 지금 나는 장을 건강하게 하고 있다. 이런 마음으로 드시면 더 맛있게, 더 건강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미역 된장국도 훌륭합니다. 미역과 된장의 조합은 우리 전통 지혜의 결정체입니다. 된장의 이소플라본이 뼈 건강과 갱년기 증상 완화에 도움을 줍니다. 여기에 미역의 칼슘이 더해지면 뼈 건강 시너지가 납니다. 두부까지 넣으면 완벽한 한 끼입니다. 된장미역 두부국 오늘 저녁에 바로 드셔보세요. 미역 샐러드도 간단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불린 미역을 살짝 데쳐서 양상추, 오이, 방울토마토와 함께 섞으세요. 드레싱은 레몬즙, 올리브유, 소금 약간이면 충분합니다. 색도 예쁘고 영양도 풍부합니다. 혈당 걱정 없이 드실 수 있는 최고의 샐러드입니다. 중요한 것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역을 드실 때 물을 충분히 드세요. 미역의 식이섬유가 장에서 부풀어 오르려면 물이 필요합니다. 물이 부족하면 오히려 변비가 심해질 수 있습니다. 미역국을 드시면 자연스럽게 수분 섭취가 되지만 미역 무침이나 샐러드로 드실 때는 물을 따로 충분히 드세요. 하루 최소 1.5리터에서 2리터의 물을 드시는 습관을 만드세요. 미역과 칼슘 흡수를 방해하는 것들도 기억하세요. 파 이야기는 앞에서 드렸고요. 커피도 칼슘 흡수를 방해합니다. 미역국을 드신 직후에 바로 커피를 드시면 칼슘 흡수가 줄어듭니다. 미역국을 드시고 1시간 정도 후에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탄산 음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산이 칼슘과 결합해서 배출시키기 때문입니다. 미역의 칼슘을 제대로 흡수하고 싶으시다면 식사 중과 식후에는 탄산 음료를 피하세요. 반대로 칼슘 흡수를 돕는 것들도 있습니다. 비타민 D는 이미 말씀드렸고요. 비타민 C도 칼슘 흡수에 도움이 됩니다. 미역국에 레몬즙을 몇 방울 떨어뜨려 드시거나 식후에 귤이나 오렌지를 드시면 칼슘 흡수가 좋아집니다. 적당한 야외 활동도 중요합니다. 햇볕을 받으면 피부에서 비타민 D가 만들어집니다. 하루 20분에서 30분 정도 산책을 하시면서 자연스럽게 비타민 D를 만드세요. 표고버섯의 비타민 D에 더해서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는 비타민 D까지 합쳐지면 칼슘 흡수가 훨씬 잘 됩니다. 미역국 드시고 산책하는 습관 정말 좋은 루틴입니다. 근육 건강 이야기도 빠질 수 없습니다. 60세 이후 근육이 매년 약 1%씩 줄어든다는 것 아까 말씀드렸죠? 근육을 지키려면 단백질이 꼭 필요합니다. 황태 미역국이 바로 여기서 진가를 발휘합니다. 황태의 풍부한 단백질이 근육 합성을 도와줍니다. 하지만 단백질만 드신다고 근육이 만들어지지는 않습니다. 운동도 함께 해야 합니다. 가볍게 15분에서 20분 정도 걷기 운동을 하시고 황태 미역국을 드시면 근육 유지에 훨씬 효과적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들이 아무리 좋아도 하루 이틀 드시다 그만두시면 의미가 없습니다. 건강은 꾸준함에서 나옵니다. 일주일에 2번, 한 달이면 8번, 1년이면 100번 가까이 됩니다. 이 100번의 미역국이 쌓여서 건강한 몸을 만듭니다. 처음에는 의식적으로 챙겨 드시다 보면 나중에는 자연스러운 습관이 됩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큰 건강을 만든다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모습으로 손주들과 오래오래 함께 하시길, 자식들에게 걱정을 끼치지 않으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부터 식탁에 미역을 더 자주 올리세요. 그것이 여러분 자신을 위한, 그리고 가족을 위한 최고의 선물입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도 건강에 꼭 필요한 정보를 갖고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건강하게 오래 사는 그날까지 저도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미역 이야기를 계속하다 보니 한 가지 더 꼭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바로 미역 고르는 법입니다. 요즘 마트에 가보시면 국산 미역과 수입 미역이 섞여 있습니다. 가격 차이가 꽤 납니다. 그런데 무조건 비싼 게 좋은 게 아니고 무조건 국산이라고 다 같은 것도 아닙니다. 좋은 미역을 고르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색깔을 보세요. 좋은 마른 미역은 진한 녹색이나 자연스러운 검은빛이 돌아야 합니다. 너무 밝은 녹색이거나 갈색이 돌면 오래되었거나 가공 과정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둘째, 향을 맡아보세요. 신선한 미역은 바다 향이 은은하게 납니다. 이상한 냄새나 인공적인 향이 나면 피하세요. 셋째, 원산지를 확인하세요. 전남 완도, 경남 거제, 강원 양양 지역의 미역이 품질이 좋기로 알려져 있습니다. 생미역을 드실 기회가 있다면 어떻게 확인할까요? 탱글탱글하고 윤기가 나야 합니다. 물에 담갔을 때 너무 빠르게 부풀거나 물이 지나치게 탁해지면 신선하지 않은 것입니다. 좋은 생미역은 물에 담그면 선명한 녹색으로 살아납니다. 사실 제가 진료 현장에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가 있습니다. 건강식품 광고에서 미역 추출물, 해조류 농축액 같은 제품들을 보셨을 겁니다. 이것이 그냥 미역을 드시는 것보다 좋은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제 대답은 한결같습니다. 아직까지는 실제 미역을 드시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농축 추출물은 특정 성분만 뽑아낸 것입니다. 하지만 미역의 건강 효과는 알긴산, 후코이단, 칼슘, 마그네슘, 식이섬유, 비타민, 미네랄 등 수많은 성분들이 함께 작용하면서 나타납니다. 한 가지 성분만 농축했다고 해서 실제 미역의 효과를 그대로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게다가 가격도 훨씬 비쌉니다. 그 돈으로 진짜 미역을 드시는 게 훨씬 현명한 선택입니다. 다음으로 미역과 다른 해조류를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먹는 해조류로는 미역 외에도 다시마, 김, 파래, 톳 등이 있습니다. 각각 특성이 다릅니다. 다시마는 글루타민산이 풍부해서 천연 조미료 역할을 합니다. 국물 낼 때 탁월합니다. 요오드 함량도 높아서 갑상선 건강에 주의하시는 분들은 과다 섭취를 조심하세요. 김은 단백질과 비타민 B12가 특히 풍부합니다. 채식하시는 분들에게 비타민 B12 공급원으로 귀중한 식품입니다. 다만 구울 때 식용유를 많이 바르면 칼로리가 올라갑니다. 구운 김보다 마른 김을 살짝 구워 드시는 게 더 건강합니다. 파래는 철분과 비타민 C가 풍부합니다. 칼슘 흡수를 돕는 비타민 C와 철분이 함께 들어있어서 빈혈 예방에 좋습니다. 톳은 칼슘 함량이 특히 높습니다. 미역보다도 칼슘이 많은 경우도 있습니다. 톳 무침을 반찬으로 자주 드시면 뼈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 다양한 해조류를 돌아가며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어느 하나만 고집하지 마시고 미역도 먹고 다시마 국물도 내고 김도 먹고 파래 무침도 드세요. 각각의 해조류가 서로 다른 영양 성분을 공급해 줍니다. 이제 미역을 활용하는 의외의 방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미역은 국이나 무침으로만 드실 필요가 없습니다. 미역쌈도 드실 수 있습니다. 불린 미역으로 밥이나 재료를 싸서 드시면 됩니다. 식이섬유 섭취량이 자연스럽게 늘어납니다. 미역국을 냉동 보관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한 번에 넉넉히 끓여두고 1인분씩 나눠서 냉동해 두세요. 먹을 때마다 해동해서 드시면 됩니다. 마른 미역을 볶지 않고 처음부터 물에 넣어 끓이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발암물질 걱정이 원천적으로 없어집니다. 다만 미역이 충분히 불려야 국물이 잘 우러납니다. 요즘 젊은 분들 사이에서는 미역 스무디도 인기가 있다고 합니다. 불린 미역을 믹서에 갈아서 다른 야채나 과일과 함께 드시는 방법입니다. 비린 맛이 걱정되실 수 있는데 사과나 바나나를 함께 넣으면 맛이 훨씬 부드러워집니다. 어르신들은 좀 생소하게 느끼실 수 있지만 손주들과 함께 만들어 보시는 것도 재미있는 경험이 될 것 같습니다. 식사 타이밍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역국은 언제 드시는 게 가장 좋을까요? 사실 어느 때 드셔도 좋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 상황에서는 특히 효과가 더 좋습니다. 아침에 드시면 하루 종일 포만감이 유지되고 혈당이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점심 전에 자연스럽게 식사량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저녁에 드시면 소화가 잘 되고 수면에도 도움이 됩니다. 미역의 마그네슘이 신경을 안정시켜주기 때문입니다. 운동 전에 드시면 운동 중 지속적인 에너지를 공급해줍니다. 미역의 식이섬유가 혈당을 천천히 올려주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조언을 드리자면 잠들기 직전에 드시는 것은 피하세요. 소화기관이 활발하게 활동하면 오히려 숙면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저녁 식사는 잠들기 2-3시간 전에 마치시는 게 좋습니다. 미역을 드시면서 주의하실 점들도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갑상선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신 후에 드세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요오드 과다 섭취가 갑상선 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둘째,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미역의 칼륨 함량이 높아서 신장 기능이 저하된 분들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셋째, 혈액 희석제를 복용 중이신 분들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미역의 비타민 K가 약물과 상호작용할 수 있습니다. 어떤 약이든 복용 중이시라면 새로운 식품을 많이 드시기 전에 담당 의사 선생님께 여쭤보시는 습관을 들이세요. 이런 주의사항들은 건강한 분들에게는 크게 해당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병이 있으신 분들은 꼭 확인하세요. 여러분, 오늘 정말 많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미역 하나로 이렇게 깊이 있는 건강 이야기가 펼쳐진다는 것이 놀랍지 않으세요? 미역은 정말 대단한 식품입니다. 칼슘은 우유보다 많고 칼로리는 거의 없고 혈관을 청소하고 장을 건강하게 하고 면역력을 높여줍니다. 거기다 가격도 비싸지 않고 조리도 어렵지 않습니다. 식품 하나도 제대로 알고 드시면 약이 됩니다. 오늘 이 정보를 알게 되셨으니 이제 미역을 진짜 건강식으로 드실 수 있습니다. 값비싼 영양제보다 제대로 된 자연식품이 훨씬 낫습니다. 우리 조상들의 지혜를 오늘부터 식탁에서 실천해 보세요. 오늘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 3가지만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하나, 참기름은 마지막에 불 끄고 넣으세요. 둘, 표고버섯과 함께 끓이세요. 셋, 일주일에 2번 이상 꾸준히 드세요. 이 3가지만 실천하셔도 여러분의 건강이 달라질 것입니다. 가족 중에 미역국을 안 드시려는 분이 계신가요? 오늘 배운 내용을 알려주세요. 건강한 음식을 먹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과학적인 이유와 함께 설명해 드리세요. 오늘 이 영상을 공유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여러분이 공유해 주신 영상 하나가 소중한 가족의 건강을 지킬 수도 있습니다. 건강은 어느 날 갑자기 좋아지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작은 선택들이 쌓여서 건강한 몸을 만듭니다. 오늘 미역국 한 그릇, 내일 표고버섯 미역국, 모레 황태 미역국, 이렇게 하루하루 쌓아가다 보면 어느새 달라진 자신을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건강하게 오래 사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사랑하는 가족 곁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오랫동안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제가 이 영상을 만드는 이유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에도 건강에 꼭 필요한 정보를 갖고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세요. 이번에는 한국인의 식탁에서 미역과 가장 잘 어울리는 발효식품들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의 전통 발효식품과 미역의 조합은 사실 오래전부터 내려온 지혜입니다. 첫 번째로 김치와 미역의 조합입니다. 김치의 유산균이 장내 환경을 건강하게 만들어주면 미역의 식이섬유가 그 좋은 유산균이 잘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유산균의 먹이가 되는 프리바이오틱스 역할을 식이섬유가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미역국에 잘 익은 김치를 곁들여 드시면 장 건강에 2배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청국장과 미역의 조합입니다. 청국장에는 나토키나제라는 효소가 들어있습니다. 이 효소가 혈전을 녹이는데 도움을 준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미역의 알긴산이 나쁜 콜레스테롤을 잡아내고 청국장의 나토키나제가 혈전을 예방한다면 혈관 건강에 시너지 효과가 납니다. 청국장 찌개에 미역을 넣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생각보다 잘 어울립니다. 세 번째로 식초 기반 요리와 미역의 조합입니다. 앞에서 오이미역 냉국에 식초를 넣으면 좋다고 말씀드렸죠? 식초의 아세트산이 혈당 스파이크를 줄이는 데 도움을 주고 소화를 돕습니다. 미역의 식이섬유와 함께 작용하면 혈당 조절 효과가 더욱 좋아집니다. 이제 계절별로 더 구체적인 미역 활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봄철 미역국은 달래나 냉이를 함께 넣어보세요. 달래와 냉이는 봄에 나는 나물로 간 건강과 혈액 정화에 좋습니다. 봄철 피로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달래 미역국,
생각만 해도 봄 내음이 나지 않나요? 여름철에는 미역 냉국 외에도 미역 비빔밥을 만들어 보세요. 찬밥에 불린 미역, 오이, 당근을 넣고 고추장 조금, 참기름 한 방울, 식초로 새콤하게 비벼 드세요. 여름철 입맛 없을 때 딱 좋은 메뉴입니다. 칼로리도 낮고 영양도 풍부합니다. 가을철에는 전어나 고등어와 미역을 함께 끓여보세요. 등 푸른 생선의 오메가3 지방산과 미역의 알긴산이 만나면 혈관 건강에 최고의 조합이 됩니다. 가을이 제철인 생선들과 미역, 환상의 궁합입니다. 겨울철에는 미역 순두부찌개가 좋습니다. 순두부의 부드러운 단백질과 미역의 식이섬유가 함께 어우러져 따뜻하고 영양 풍부한 한 그릇이 됩니다. 감기 예방에도 도움이 되는 마늘과 생강을 넣으면 더욱 건강한 겨울 메뉴가 완성됩니다. 이번에는 미역을 드실 때 많은 분들이 놓치시는 부분을 짚어드리겠습니다. 바로 불리는 시간입니다. 마른 미역을 물에 불릴 때 얼마나 불리세요? 대부분 5분에서 10분 정도 불리시죠? 사실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오히려 너무 오래 불리면 수용성 비타민과 미네랄이 물에 빠져나가 버립니다. 10분 이상 불리신다면 그 물을 버리지 말고 국물에 함께 넣어 끓이세요. 그 물에 이미 영양 성분이 녹아 있습니다. 또 하나, 미역을 씻을 때 세게 비비지 마세요. 미역 표면의 미끈한 부분이 바로 알긴산입니다. 세게 씻어내면 오히려 좋은 성분을 버리는 셈이 됩니다. 가볍게 흔들어 씻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미역 보관 방법을 더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마른 미역은 습기를 가장 조심해야 합니다. 한번 습기가 차면 쉽게 곰팡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구매 후 바로 밀봉 용기에 담거나 지퍼백에 넣어 밀봉하세요. 서늘하고 건조한 곳, 예를 들어 냉장고 아래 칸이나 그늘진 선반이 좋습니다. 습기 제거제를 함께 넣어두시면 더욱 좋습니다. 마른 미역은 이렇게 보관하면 1년 이상도 보관이 가능합니다. 생미역은 구매 당일이나 다음날 안에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남은 경우에는 소금을 살짝 뿌려 냉장 보관하시면 2, 3일은 드실 수 있습니다. 냉동도 가능하지만 해동 후에는 식감이 다소 물러질 수 있습니다. 미역 무침이나 국으로 드실 예정이라면 냉동해 두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제 미역을 처음 드시는 분들을 위한 조언도 드릴게요. 미역 특유의 바다향이나 식감이 처음에는 낯설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처음에는 미역을 잘게 잘라서 국에 넣어 드세요. 큰 덩어리보다 작게 자른 미역이 훨씬 먹기 편합니다. 또한 참기름 한 방울, 간장 한 방울이면 미역 특유의 맛이 훨씬 순해집니다. 미역을 좋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는 더 다양한 시도를 권해드립니다. 미역전, 미역 줄기볶음, 미역튀김까지 다양한 요리로 즐기실 수 있습니다. 미역을 밀가루 반죽에 섞어 전을 부치면 바삭하고 고소한 미역전이 완성됩니다. 미역 줄기는 참기름과 마늘로 볶으면 훌륭한 밑반찬이 됩니다. 단, 튀기거나 기름을 많이 쓰는 조리법은 건강 측면에서는 자주 드시기보다 가끔 즐기시는 정도가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건강에 좋다고 해서 한 가지 식품만 집중적으로 드시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이것은 미역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미역이 아무리 좋아도 미역만 드시면 안 됩니다. 건강한 식단은 다양한 식품을 균형 있게 드시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미역은 그 균형 잡힌 식단의 중요한 구성원 중 하나입니다. 오늘 제가 드린 모든 정보는 어디까지나 건강한 생활 습관을 돕기 위한 정보입니다. 현재 질환이 있으신 분들, 약을 복용 중이신 분들은 반드시 담당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신 후에 식단을 변경하시거나 새로운 식품을 많이 드시기 시작하세요. 어떤 식품이 몸에 좋다고 해도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적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건강한 식습관과 함께 규칙적인 운동, 충분한 수면, 스트레스 관리도 함께 하셔야 진정한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미역국 한 그릇이 기적을 만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매일매일의 작은 노력이 쌓여서 건강한 삶을 만듭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영상을 통해 미역에 대해 새롭게 알게 되셨고 앞으로 더 현명하게 미역을 활용하실 수 있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오늘 제가 이 영상을 만든 이유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또 유익한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